안녕하십니까. 저는 2015학년도 가을학기에 푸네대학교 마이크로바이오로지 프로그램에 풀펀딩을 받고 가게 된 최은진입니다. 제가 작년에 아마 여기 똑같은 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유학 설명을 열심히 들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시간이 빠르게 가서 이렇게 발표하는 입장이 된 것이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실제로 유학을 준비했던 학생으로서 저의 직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유학 준비에 있어서의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자면 저는 이제 중앙대학교에서 생명과학과를 전공으로 학부를 졸업을 하였고요. 그리고 동대학원에서 환경위생물학을 전공으로 석사를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다음과 같은 여러 학교에서 어드미션을 받아서 그 중에서 이제 최종으로 푸네대학교로 결정을 하고 비자를 발급받고 이제 출국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하시는 학교에서 어드미션을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어드미션을 받기 위해서는 물론 모든 면에 있어서 꼼꼼하고 세밀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펀딩을 받기 위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시간 순서대로 5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연구 실적 쌓기, 두 번째가 GRE 성적 내기, 세 번째가 교수님께 컨택하기, 네 번째가 빠르게 지원하기, 다섯 번째가 인터뷰 잘하기입니다. 먼저 연구 실적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설명해 주셨듯이 SOP는 정말 그 중요성이 엄청나고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희망하는 전공 분야에 있어서 연구 실적을 쌓는 것이 전문적이고 양질의 SOP를 작성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 같은 이공계 학생의 경우는 이제 석사를 할 때 또는 학부생의 인턴을 할 때 이제 실험실에 들어가서 그 관련 기술에 대한 그런 실적을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1저자로 하는 동안에 SCIP 논문을 하나 이상을 이제 출판을 하게 되면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석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SCI 논문의 제1저자로 4편의 논문을 작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공저자로 또 3편의 논문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SOP에 쓸 말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력서에 있어서도 저의 실력을 좀 더 정량적으로 어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펀딩을 받는 데 있어서 이런 점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영어 성적 만들기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쯤이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GRE 공부를 하시면서 굉장히 막막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GRE는 다들 아시다시피 제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죠. 버발, 펀트, 그리고 라이팅 이 3가지가 있는데 먼저 버발 같은 경우는 진짜 단어를 자나깨나 계속해서 암기를 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단어뿐만이 아니라 리딩도 진짜 넘사벽이라고 해야 되나요? 토플이나 토익 이런 것에 비해서 진짜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또 그 책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모니터로 영문을 읽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영문을 모니터로 읽는 연습을 좀 해두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펀트 같은 경우는 이제 버벌이나 라이팅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쉬어가는 코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대적으로는 쉽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수학적인 용어들을 영어로 알지 못하면 좀 문제를 해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학 용어들을 미리 봐두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ETS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RQ랑 이슈 이렇게 2가지가 시험에 나오는 그 문제 풀이 전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다운을 받으시고 글을 쓰지 않더라도 브레인스토밍이라도 한 번씩 다 해두는 연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생각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하고 그런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주제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게 아무래도 뭘 써야 될지 이런 걸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잡아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무슨 주제로 글을 쓸지 이런 걸 생각을 하고 가시면 아무래도 시험장에 있어서 좀 더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뭐 추가적으로는 이제 제가 캡처해 놓은 것 같은 그 마구씨나 아니면 바룬즈 이런 사이트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돈을 결제를 하시고 GRE 공부를 하시고 이제 GRE 모의고사를 풀어보시고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교수님 컨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공계 학생 같은 경우는 사전에 교수님께 컨택을 하는 것이 정말 저는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해에 관심 있는 교수님이 학생을 선발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펀딩이 없어서 더 이상 학생을 받지 못하거나 교수님이 은퇴를 하니까 뭐 학생을 이제 받지 않겠다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교수님들에게 컨택을 하면서 이렇게 찔러보는 게 적어도 이제 학생 입장에서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교수님들께 무작위적으로 메일을 진짜 이렇게 막 뿌리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고요. 이런 US 뉴스 같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제 일일이 그 자신의 전공이랑 그리고 그 교수님이 실험실에서 현재 하고 있는 리서치 인터레스트 그게 잘 맞는지 이런 거를 먼저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각 교수님들의 연구에 맞게 이렇게 한 분 한 분 좀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그 교수님의 논문 제목 이런 걸 좀 포함을 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컨택을 하는 것이 좀 더 그나마 답장을 받을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지원을 하는 것 또한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기간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어드미션 커미티 분들이 그분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다 일일이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지원을 하게 되면 나의 원서를 좀 더 다른 학생들보다 빨리 읽고 그만큼 이제 기억에 좀 더 남을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 학생이 좀 더 부지런한 학생이다라는 인상도 심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다 원서 지원을 마감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한 학교랑 이제 실제로 인터뷰를 할 때 이야기인데 그 교수님들이 스카이프로 인터뷰를 하실 때 원서 지원을 굉장히 빨리 해서 굉장히 우리가 임프레시브 했었다라고 아예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집어서 말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제 실제로 빠르게 지원을 하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보여지는 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터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많이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웬만한 학교 인터뷰를 다 받았는데요. 뭐 물론 2월에나 아니면 3월까지도 계속 요청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는 이제 지원을 마감하신 다음에 바로 이제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은데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그 인터뷰할 때 주로 잘 물어보는 그런 예상 질문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신 다음에 곧바로 예상 질문들에 대한 답을 중요한 것은 자신의 SOP랑 같은 맥락에서 답변을 만드시고 이거를 이제 스크립트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것은 스크립트를 좀 많이 외워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크립트 없이 바로 인터뷰를 하게 되면 인터뷰를 할 때 진짜 엄청나게 떨리거든요. 손이 막 벌벌 떨리고 막 그랬는데 즉흥으로 하게 되면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도 그래도 영어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해서 버벅거릴 수도 있고 그리고 막 하고 싶은 말이 생각이 안 나서 굉장히 인터뷰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좀 안 좋은 결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외우시는 것을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코넬 대학교랑 인터뷰를 할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저는 아침 8시 인터뷰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저 아침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제 그 스크립트를 또 막 외우고 있었는데요. 교수님께서 계속 전공 관련된 얘기는 잘 하지 않으시고 여기 날씨가 어떤지, 교통은 어떤지,
뭐 음식은 뭐가 맛있고 여행을 자기는 어디를 가봤다라든지 뭐 이런 굉장히 사적인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뷰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굉장히 당황을 하고 저는 유력한 후보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그 영어 실력을 좀 보고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하는 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그 인터뷰의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인터뷰 준비를 하실 때 뭐 미드를 보시거나 아니면 회화반에 다니면서 이렇게 영어 회화하는 수준을 좀 일정 수준 이상 유지를 해 두시는 것 또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는 이제 저희 같은 인터내셔널 학생들은 대부분 스카이프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마감이 되면은 스카이프를 미리 설치를 하시고 그리고 음질이나 화질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친구랑 먼저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서 미리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뷰도 이제 하나의 공식적인 면접이기 때문에 뭐 뒷배경이나 아니면 화면의 높이, 뭐 단정한 옷, 그리고 여자분이시면 단정한 화장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하시고 네, 그런 뭐 세세한 부분까지 다 만전을 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네, 굉장히 적고 그리고 시험 점수가 생각했던 만큼 잘 안 나오고 이러면 지치고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계속 가지시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그런 믿음을 잃지 않고 이제 열심히 하시면 다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